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요즘 빈대가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지겨웠던 빈대가 DDT가 나온 이후 저희 세대를 기점으로 거의 박멸되다시피 했는데 DDT 사용이 금지된 후 빈대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더 강한 놈으로 변신해서 말입니다. 제가 외국 여행을 처음 다니기 시작하던 15년 전에도 유럽 여행할 때는 빈대인 배드버거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서 외국 관광객의 증가 때문에 빈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빈대는 전염병처럼 확 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빈대가 없다면 너무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빈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대는 노린 제목 빈대과의 곤충입니다. 6에서 9mm 정도 크기의 갈색 곤충으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데 피를 빨아먹으면 붉게 변하면서 크기가 커집니다. 모기보다 피를 한 10배쯤 더 많이 빨아먹습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고요. 빈대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유인해서 잡기도 힘듭니다. 은신처에 숨어 살다가 사람이 잠자는 밤에 나와서 피를 빨아먹고 다시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주로 자는 동안 노출되는 신체 부위를 물게 됩니다. 빈대에 물리면 억수로 가렵습니다. 물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가렵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빈대에 물려본 것이 40년도 더 전인데 가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날 정도입니다. 빈대 물리면 가려워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고요. 밤에 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가려워서 긁다 보면 2차 감염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피부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가려움 참기 힘들기 때문에 더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수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간혹 빈대에 물린 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물린 곳이 붉고 더 크게 변하고요. 붉은 곳이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두드러기도 생길 수 있고 물집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빈대는 한 번 물기보다는 피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을 물게 되는데 일직선이나 지그재그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요. 무작위 패턴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기하고 달라서 많이 뭅니다. 비교적 좁은 부위에 다양한 크기의 여러 군데의 물린 자국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크기로 붙습니다. 크게는 동전 500원짜리 크기 정도로 붙기도 하고 더 적게 붙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린 자국이 붉게 나타납니다. 빈대는 다행히도 특정한 질병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말라리아나 황열, 댕기열 같은 질병을 옮기는 모기와는 달리 물려도 전염병에 걸리는 경우는 생각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빈대는 가려워서 괴롭습니다. 이 가려운 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은 빈대 물린 것에 대한 치료 이야기입니다. 빈대는 물려서 다른 병에 걸리는 것은 별로 없지만 빈대 물린 것이 가렵기 때문에 이 가려운 것을 치료하는 것이 제일 큰 우선순위입니다. 빈대 물린 곳이 많이 가려우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가려움을 줄여주는 연고를 처방받아서 사용하고 심한 경우는 덜 가렵게 해주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긁다가 2차 감염이 생긴 경우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린 자국이 심하다. 그럼 소아과사가 보고 판단해 줄 겁니다. 집에서 물린 경우는 집에 빈대가 있다는 이야기지만 외부에서 물린 경우는 집에 들어갈 때 빈대를 옮겨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일 겁니다. 빈대에 물린 경우에도 몸에 빈대가 남아있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옷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린 경우 귀가할 때 현관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샤워하십시오.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현관은 진공청소기로 철저하게 빨아들여 청소한 후 청소기 먼지통은 밀봉해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충제를 뿌린 후 밀봉하면 더 좋습니다. 입고 온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삶은 후 뜨거운 건조기로 건조하면 더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스팀 다리미로 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여행시 빈대 예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외여행 참 많이 가죠. 특히 유럽여행 갈 예정인 사람들은 이 빈대가 지금도 머릿속에 고민으로 남을 겁니다. 빈대에 물리지 않으려면 빈대가 없는 곳에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는 빈대가 대유행이라니까 유럽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빈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행지 숙소는 가능하면 청결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대가 많다고 알려진 곳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숙소의 경우는 후기도 잘 읽어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는 침대 구석구석 빈대 흔적을 확인하시고요. 매트리스도 살짝 덜쳐보시고 방 구석을 살펴봐서 빈대의 흔적인 검은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침대나 매트리스에 피 먹은 빈대가 남긴 피자국이 있는 경우 빈대가 있는 것을 의심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잘 때는 긴 옷 입고 자는 것이 좋고요. 1인용 얇은 침낭을 사용하는 것도 빈대 물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침낭은 아침에 드라이기로 내부를 뜨겁게 해서 혹시나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 빈대를 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은 다리미질을 할 수 있으면 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스팀 다리미가 더 효과적입니다. 여행용 가방인 캐리어에 빈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방을 방바닥에 두면 빈대가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행용 캐리어를 바닥에 열어두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가능하면 테이블 위나 짐 넣는 선반 위에 캐리어를 올려두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퍼를 꼭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유럽 여행 갈 때 살충제를 가지고 간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 빈대는 통상적 살충제에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살충제를 가지고 가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법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죠. 여행 후 돌아와서는 입은 옷은 반드시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뜨거운 건조기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빈대는 50도 이상의 물에서 한 20분 정도 지나면 죽습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더 빨리 죽을 겁니다. 빨기 힘든 두꺼운 직물의 경우는 스팀 다리미를 사용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캐리어 안쪽은 진공청소기로 잘 빨아들이고 가방 전체를 비닐로 싼 후 가방 안쪽으로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고온 살충하시고요. 그게 힘들면 비닐봉지에 싸서 살충제를 뿌린 후 햇볕 드는 곳에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빈대는 끈질깁니다. 몇 개월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닐 포장만 입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내성을 가진 빈대가 많아서 효과적이진 않지만 피레트린 계통의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비오킬 같은 약도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우리 집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빈대 물린 자국이 있거나 빈대를 직접 확인하거나 빈대알이나 탈피 흔적이 구석구석에 있거나 침대나 매트리스에 빈대 때문에 생긴 붉거나 검붉은 핏자국이나 어두운 반점이나 배설의 흔적이 있는 경우는 빈대를 의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보면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 집에 빈대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빈대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 빈대 사진 구하기 쉬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빈대, 모기, 벼룩은 물린 자국이 비슷하지만 물린 자국으로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빈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방, 특히 침실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치우시고요. 천으로 된 깔개나 융단 같은 것도 다 치우시고 천으로 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치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벽지나 장판, 방에 틈이 있으면 다 메우십시오. 그리고 방 구석구석 모든 부위를 강력한 진공청소기로 흡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빈대를 박멸할 수는 없을지라도 빈대 숫자는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직물 종류라면 스팀 다리미에서 나오는 고열의 전기를 이용해서 빈대를 죽일 수 있습니다. 구석구석 손이 닿지 않는다면 헤어드라이로 고온을 불어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침구와 매트리스도 구석구석 청소하시고요. 침대나 매트리스 근처에 빈대가 숨을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트리스 관리가 힘들 경우는요. 매트리스 전체를 비닐로 밀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침구나 천으된 물건 중에서 삶을 수 있는 것을 삶아주면 가장 확실하게 빈대를 죽일 수 있습니다. 햇볕에 늘어 말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작은 물건이라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수 있는데 이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수 있는가 확인하시고 금속이 없는 것도 확인하시고 불나지 않게 반드시 지켜보면서 돌리셔야 됩니다. 살충제 내성이 있는 빈대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레트린 계통의 살충제인 비오킬 같은 약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를 없애는데 함부로 사용해서는 곤란한 팁도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자연요법이라는 생각에 규조토를 침대나 방 안에 뿌리라는 조언들이 인터넷에 많은데 이건 빈대 퇴치 효과도 확실치 않을 뿐 아니라 규조토가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많은 양이 장기간 노출되면 규폐증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빈대를 잡으려고 규조토를 사용한다? 이거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나 마찬가지 방법이라서 곤란한 방법입니다.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 어린아기를 키우는 집에서는 사용하기 정말 곤란한 방법입니다.
간혹 빈대 예방 차원으로 미리 방역을 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빈대, 정말 골치 아픈 해충임에 틀림없습니다. 빈대가 겁난다면 빈대가 많은 곳에 출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대부분 가정에서는 지금 미리 빈대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주의는 하되 집에서 빈대 물린 자국이 생기거나 빈대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겁니다. 일단 빈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적극 대처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시고요.